205116 심영진입니다. 선박의 진수에 관한 독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진수란 새로 건조한 배를 처음 물 위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선박의 진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드라이독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라이독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 돼서 키워드가 드라이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드라이독은 선박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육상의 직육면체로 형태로 땅을 파서 만든다. 드라이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접한 독의 입구는 독의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수문을 설치하는데, 수문의 내부는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부력을 활용하여 수문을 열고 닫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수문의 구조와 이걸 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부력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문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고 독의 내부의 물을 모두 퍼내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독 내부에서는 독 외부에서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등의 선박 구조가 이루어진다 하면서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문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는 것이고, 두 번째가 독의 내부에서 물을 퍼내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게 한다. 세 번째가 독 내부에서 독 외부에서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드라이 독은 선박 진수 시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문은 부력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작업은 선박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작된다. 먼저 독의 수문을 닫은 채 독 내부로 물을 채운다. 처음에는 물의 선박을 홀수보다 약간 더 깊은 정도까지 채워 선박의 누수나 균형을 확인하는데 이를 1차 진수라고 한다. 그래서 1차 진수가 뭔지를 설명해 줬는데 여기서 정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홀수는 물에 떠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이다 하면서 홀수에 대한 정의를 알려줬는데, 이렇게 정의를 알려준다는 것은 1차 진수랑 홀수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홀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의 홀수를 계산하려면 물에 잠겨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해 위로 올려지는 힘인 부력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만큼의 부피에 이르는 배수량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력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수량이라는 단어가 이 부력과 연계되는 키워드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에 떠있는 선박의 부력은 배수량의 크기와 같다. 상관관계가 나왔죠. 상관관계는 항상 중요합니다. 부력은 배수량과 비례한다. 같다.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 자체의 무게와 화물, 연료 등의 무게를 합한 것으로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위로는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값이 된다. 여기서도 공식이 나왔죠.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값이 선박의 배수량이다. 해서 배수량은 물에 잠긴 선박 부피와 곱하기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다. 이런 공식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진수에서는 독 내부로 주입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홀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의 물에 잠기게 될 부피를 계산해야 한다. 네, 다음 문단에서 나올 것을 알게 됐죠. 먼저 선박의 물에 잠기게 될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이 직육면체라면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나왔죠. 선박의 대부분은 유선형이고 특히 뱃머리인 선수 부분과 배의 뒷부분인 선미 부분은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선박에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피 계산에 이용되는 것이 심프슨 공식이다. 라면서 심프슨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게 왜 사용되는지가 이렇게 길게 나왔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프슨 공식은 면적을 계산하고자 하는 도형의 여러 개의 작은 사다리꼴로 나누어 그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해 합산함으로써 실제 도형 면적의 근사값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면서 이것도 역시 정의가 나와서 이걸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심프슨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에서 선박의 수직 단면과 유사한 도형 ABFD, ABCFD구나. 의 면적을 계산하려면 사다리꼴 ABED랑 사다리꼴 BCFE의 면적을 계산해 합산하면 되죠. 하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 말고 다로 나누면은 이렇게 원래 ABED랑 BCEF로 나누면은 이만큼의 넓이가 남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나다로 나누게 되면은 이만큼의 넓이만 남게 되니까 훨씬 더 정확한 양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더 정확한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횡축, 즉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한 후 이 구간의 면적을 합산하면 수직 단면적의 근사값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면적의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근사값을 정밀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했었죠. 이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부분입니다. 이처럼 선박의 수직 단면적을 구하면 이 수직 단면적에 선박의 길이를 곱해 부피를 구해야 한다 라면서 부피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부피는 수직 단면적 곱하기 선박의 길이라고 나왔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박은 그 형태로 인해 수직 단면적이 변화하고 특히 선수와 선미 부분에서 변화의 폭이 크므로 심프슨 공식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구할 때는 단면적이 곡선이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수평축은 일정한 길이의 구역으로 분할된 선박 측면의 위치, 수평축을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직축은 선박의 수직 단면적으로 설정한다 하면서 수직축까지 나와 있습니다. 심플슨 공식을 활용해 각 구역의 특정 지점을 수직 단면적을 구한 후 이를 그래프의 점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각각의 점을 연결하면 단면적 곡선이 되는데 심플슨 공식을 이용해 곡선 내부의 면적을 구하면 선박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 라면서 이를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활용해서 5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값이므로 라고 아까 해서 위에 나왔었죠. 선박의 배수량과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이용해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수를 알아낸다. 1차 진수에서는 이 홀수를 바탕으로 독 내부에 물을 채우게 된다. 1차 진수 결과에 선박에 이상이 없으면 독 외부와 내부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채워 선박을 띄우는데 이를 2차 진수라고 한다 하면서 아까 1차 진수가 나왔었는데 이 1차 진수를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독 외부와 내부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채워 선박을 띄우는 것을 2차 진수다 라면서 2차 진수의 2차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선박이 떠있는 상태에서 내부의 물을 빼내 떠오른 수문을 독 입구에서 제거하고 선박을 독 외부로 끌어낸다. 한편 드라이독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선박의 수리와 점검에도 이용된다 하면서 드라이독의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독 내부에 선박을 가두고 수문을 막은 후 드라이독 내부의 물을 빼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수리와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작업이 종료된 선박은 다시 진수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운용 중인 선박은 화물과 연료가 실려 있어 처음 진수할 때와 비교해 배수량의 차이가 생겨 선박의 헬수도 처음 진수할 때와 달라지게 된다 하면서, 운용 중인 선박은 원래 구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보면은 드라이독에서는 부력을 이용해 수문을 제거한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력을 통해 수문을 열고 닫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드라이독은 선박 진수에 활용되는 보편적인 시설이다. 아까 1문단에 나왔었죠. 선박 진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은 드라이독이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드라이독 내부에는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1문단에 나왔었죠. 독 내부에 물을 퍼내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독 내부에서는 독 외부에서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등의 선박 건조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3번도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드라이독은 독 내부에서 물을 채우고 독 외부로 빼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드라이독에서 독에서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빼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5번. 드라이독에서 수리를 마친 선박을 다시 운용할 때에는 진수의 과정이 생략된다. 마지막 6문단에서 운용 중인 선박은 배수량의 차이가 생겨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했죠. 달라진다. 그래서 생략하면 안 되고 다시 구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48%의 고난도 문제입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A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의 홀수를 설정하고 선박 외부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 그린 수직 단면적의 곡선이다 하면서 그래프를 보면은 30까지 일정하다가 그 뒤로부터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적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각 구역의 단면적 곡선은 물에 잠길 해당 구역의 실제 단면적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겠군. 근데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심플슨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플슨 공식을 활용한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심플슨 공식은 근데 위에서 아까 봤듯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2번. 선박 구역을 더 여러 개로 분할하면 선박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실제와 더욱 가깝게 구할 수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까 보았듯이 이렇게 A, B, E, D로 나누는 것보다 A, B, E, D랑 B, E, F, C로 나누는 것보다 가나다로 나누면은 아까 이만큼 남았던 게 이만큼 남게 되면서 더 정확한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의 차가 줄어든다고 말했죠. 그래서 더 가깝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면적 곡선과 수평축, 수직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통해 구역 1에서 7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와 있죠. 심플슨 공식을 활용해 각 구역의 특정 지점을 수직 단면적을 구한 후 이를 그래프의 점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각각의 점을 연결하면 단면적 곡선이 되는데, 심플슨 공식을 이용해 이 곡선 내부의 면적을 구해 선박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구역 1에서 3은 단면적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구역의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가 직면체임을 알 수 있겠군 이랬는데, 1에서 3은 단면적의 부피가 일정한 것으로
직육면체 힘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죠. 단면체 힘을 알 수 있어도 직육면체 힘을 알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직육면체가 나온 것은 직육면체를 구하면은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만 나왔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4에서 7은 급격한 단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구역은 선박의 선수나 선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 위에 보면은 선수와 선미 부분에선 변화의 폭이 더 크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5번도 맞다고 볼 수 있어서 답은 4번입니다. 76번입니다. 정답률이 1% 고난도 문제입니다. 기억에 관련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기억은 배수량이었습니다. 1번 1차 진수와 2차 진수에서 선박의 배수량이 동일하다면 이 선박의 홀수는 같을 것이다 했는데, 아까 배수량이 같으면 선박에 잠긴 물의 부피가 같다고 했고 이게 홀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배수량이 같으면 홀수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라고 할 수 있고요. 2번 두 선박의 배수량이 같더라도 홀수가 다르다면 두 선박의 물에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부력이랑 배수량이 같다고 이 문단인가 나와 있었죠. 부력 배수량은 같다 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둘이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물 잠긴 부피랑 물 단위당 무게를 단위 부피당 무게랑 배수량이 같다고 아까 나와 있었으니까 이것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었으니까 부력 크기랑 배수량이랑 같으니까 부피도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얘랑 비례하고 얘랑 비례하니까. 그래서 다를 것이다가 아니고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수가 같은 두 선박의 배수량이 다르다면 두 선박이 밀어낸 물의 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배수량이 다르면은 선박의 물에 잠긴 부피가 다르겠죠. 근데 물에 잠긴 부피가 다르면은 밀어낸 물의 양이 더 다르겠죠. 왜냐면은 더 많이 잠기면 그만큼 부피가 더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유레카시나요? 유레카가 이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가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건조가 완료된 선박에 화물과 연료를 실어 선박의 배수량이 증가한다면 선박이 받는 부력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배수량이랑 부력이랑 같다고 했었는데 화물과 연료를 실어서 배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비례하니까 부력도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맞다고 볼 수 있고요. 5번 배수량이 다른 두 선박을 같은 드라이독에서 수리한다면 독 내부를 육상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독 외부로 빼내는 물의 양은 배수량이 작은 선박이 배수량이 큰 선박보다 많을 것이다. 보면은 배수량이 크면은 선박에 물에 잠긴 부피가 크다고 아까 비례 관계가 알 수 있었죠. 근데 여기 드라이독이 선박을 가둔 다음에 수문을 닫고 그 다음에 독 안에 차 있는 물 높이 해수면을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작은 선박이랑 큰 선박 모두 독 안에 물의 부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독 안에 차 있는 물의 높이랑 해수면이 같으니까. 그래서 선박을 가뒀고요. 하지만 작은 선박이 물에 잠긴 부피보다 큰 선박의 물에 잠긴 부피가 작으니까 이게 여기서 더 많은 물을 빼겠죠. 왜냐면은 배수량이 더 그러니까. 그래서 5번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 외부를 빼내는 물의 양은 배수량이 작은 선박이 배수량이 큰 선박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76번도 풀었습니다.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횡축, 즉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한 후 이 구간의 면적들을 합산하면 수직 단면적의 근사값을 더욱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 2번 보면은 곡면을 이루는 면적과 사다리꼴의 면적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기의 그림이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었죠.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아까 더 많이 니은이 더 많이 나누면은 더 세분화돼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했는데 두 개로 나누게 되면은 이만큼의 부피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되면은 이만큼의 부피가 남게 돼서 얘랑 비교하면은 그림이 좀 더럽긴 한데 더 줄일 수 있어서 77번에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드라이독과 보기의 플라이독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서 여기 보기에서는 플로팅 독을 설명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독은 수상에서 운영하는 독으로 독의 바닥과 측면은 모두 물로 채우거나 빼낼 수 있는 횡단면이 U자형인 구조로 되어 있다. U자형은 이런 구조임을 알 수 있죠. 독의 바닥과 측면에서 물을 빼면 독은 물 위에 떠있게 되는데 이때 육선과 연결해 선박과 건조에 필요한 구조물을 이동하여 선박을 건조한다.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플로팅 독을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이동시킨 후 독의 바닥과 측면에 물을 채운다. 그러면 플로팅 독이 수중으로 가라앉게 되어 선박은 자연스럽게 물 위에 뜨면서 진수가 완료된다. 하지만 플로팅 독은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진수할 수 있는 선박의 무게나 기후 등의 제약을 받는다.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드라이독은 플로팅 독에 비해 선박 건조 과정에서 높은 파도와 같은 해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겠군 이랬는데 보기의 마지막 줄에서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진수할 수 있는 선박의 무게나 기후 등의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플로팅 독이 더 많이 받게 돼서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2번 드라이독은 플로팅 독에 비해 배수량이 큰 대형 선박을 진수하는데 적합하지 않겠군 이랬는데 플로팅 독은 바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기서 부력보다 배수량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플로팅 독이 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배를 건조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번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플로팅 독은 드라이 독과 달리 선박 건조가 완료된 후 선박을 진수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겠군. 근데 플로팅 독은 해상에서 하고 드라이 독은 육상이 아니라 바다에서 하진 않죠. 드라이 독은.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동시켜서 선박을 건조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진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플로팅 독은 드라이 독과 달리 선박의 건조나 수리 과정을 육상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하군 했는데 플로팅 독은 바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해상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플로팅 독은 드라이 독과 달리 선박 진수 시 독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드라이 독이 필요한 과정이죠. 왜냐면은 이거를 육상과 같은 환경으로 만든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바뀌어야 됩니다.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79번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가 나와 있죠.
그리고 작업이 종료된 선박은 다시 진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거치게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밟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입사원들은 엄격한 선발 단계를 거친 인재들이었다. 어떠한 단계나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문맥상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할머니께서는 대구를 거쳐 부산에 있는 대구로 가셨다. 거쳐는 여기서 어떤 곳을 들리다 라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죠. 3번 나는 돌멩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걷기 힘들었다. 자꾸 걸리적거리다, 막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사무실을 거친 후 공사 현장으로 갔다. 사무실을 들른 후 공사 현장으로 갔다 해서 2번이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5번 그는 회장이 되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더 이상 꺼릴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